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북한과 공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것 때문에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대미 자주 이 정책을 펴도록 압박을 펼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수용했다는 거죠. 이런 브룩스 사령관의 주장은 이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됐다 볼 수 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이었죠.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이 되라고 한국에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가지고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브룩스 전 사령관은 15일 날 서울 중구 코리안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이런 세미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언한 내용들이 보면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별히 이 문재인 정부와 북한과의 커넥션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대북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발언한 요지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주 국방을 우선할 것인가,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할 것인가가 현재 한국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랬습니다. 또 자주 국방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맹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주 국방보다는 협력 국방에 가깝다. 자주 국방과 동맹과의 협력,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한미동맹이 극복해야 할 커다란 도전일 것이다. 한미가 무엇을 선택하든 동맹을 위협하는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주 개념, 그러니까 민족 자주다, 또 우리 민족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주 개념을 부각시켜 가지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랬고요. 또 주권과 동맹의 공동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한미 동맹이 직면한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협정이죠. 이 지소미아하고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이 되라, 이렇게 한국에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 우려스럽다 그랬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니까 브룩스 사령관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국 정부는 원래도 일본과 그리 많은 정보가 공유된 것은 아니니까 지소미아 파괴 비용이 낮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오판이었다. 예상보다 미국의 반응은 심각했고 그것이 한국 정부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부응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자주적 결정을 내릴 만큼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을 지키는 것은 주한미군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지원자로 있을 뿐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국군 장병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중 누가 주도하냐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면 마침내 주권이 반환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정보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 메커니즘의 변화일 뿐 한국의 주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력 세력들이 자꾸 주권하고 전시작전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 거짓 선동이라는 걸 지적한 거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엔 사령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엔사는 휴전 중이든 전쟁 중이든 평화로의 전환 과정에서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유엔사를 반드시 여기에 포함해야 하며 이건 역시 한국의 자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남북 간
정전협정 유지를 제외하고도 대화를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유엔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멍청한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경우 유엔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미 관계와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한미 양국에서 잘못된 정치가 동맹 관계를 거래 관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그런 정치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에 녹이 슬게 하고 동맹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은 한마디로 북한이 한미 동맹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을 5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자주 개념을 부각시켜 가지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있다 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자주 개념을 수용하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소미아 파기도 북한의 자주 요구에 부응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반발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또 네 번째는 한국의 주권 개념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전시작전권과 주권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고요. 다섯 번째는 유엔군 사령부 역시 한국의 주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이 강조하는 자주 개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민족끼리의 개념이 한국 정부에 스며들었고요. 북한의 이런 요구에 한국 정부도 부응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소미아도 파기됐고 한미동맹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소미아라는 것 자체가 한국과 일본 간에 뭐 엄청난 정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북한의 영향 때문에 지소미아가 파기됐다는 것을 미국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또 미북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엔사도 해체해야 된다는 주장, 이런 주장들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룩스 사령관의 이런 발언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한국을 얼마나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9월 초에도 미국의 싱크탱크인데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라고 부르죠. 여기에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 의회의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라고 산하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주최했던 2019년 미중 관계 검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라고 증언해가지고 충격을 줬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9월 4일 날 그런 말 했죠. 한국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고마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 신문이 이 워싱턴 정가를 취재를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에 대해서 과연 동맹국의 일원으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에는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에는 대래 큰 소리를 치고 윽박지르는 것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인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고요. 이걸 미국 정부와 협의했다고 거짓말하다가 미국 정부의 항의를 받기도 했죠. 미국의 해리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가지고 한국 정부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 문재인 정부가 정작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합니다. 북한이 이 SLBM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잠하죠. 심지어 피파 주간 경기를 평양에서 치렀는데 생중계는커녕
선수단하고 연락도 두절되는 상황이 닥쳤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그것도 우리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평양에 가 있는데 연락이 두절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항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는 너무너무 고분고분하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동맹국 미국에 대해서는 고개를 뻣뻣이 쳐드는 이런 행태를 미국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국에서의 판단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도 무너지도록 문재인 정부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미국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중국 포위망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말로는 미국과 협조하겠다고 그러고 전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발을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히려 중국과의 동맹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원미, 미국을 멀리하고 친중, 반일, 이 정책, 이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정책의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소미아 파악이라고 미국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한국이 과연 공동의 적을 상대하는 나라인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결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이시죠? 이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정적 양쪽을 쳐다보면서 눈치 보고 있죠. 지난 9월 9일 한미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쳐내려고 하는 트럼프 정부의 달래기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정상회담 주제 역시 뭐였습니까? 특별한 사안 자체가 없었고요. 미국의 선물을 안겨주는 거, 이게 핵심 의제였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태도입니다. 사실 9월 9일에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원미 친중 반일,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하고 일본을 반대하는 원미 친중 반일 정책을 버리고 다시 한미동맹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변화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특별히 조국 블랙홀로 인해 가지고 2달 넘게 사실상 모든 국정이 마비됐거든요. 외교 정책도 스톱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 정부의 변신을 무작정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1차 기한이 11월 27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지소미아의 최종 효력 발효일입니다. 그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우선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하면서 지소미아를 복구해야만 합니다. 그 미션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낙연 총리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나루이토 위랑직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죠. 이때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붕괴된 한일 관계를 복원한 담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의 복원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낙연 총리의 담판이 성공한다 그러면 일단은 한일 관계도 복원되고 지소미아도 복구되겠죠.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판도 연기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방치한다 그러면, 그래서 지소미아 복구를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피한다 그러면 이걸 미국 정부는 역시 북한과 협력하면서 한미동맹의 위기를 방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적 태도가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정부의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까요? 그저 느긋하게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늘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죠. 이 브룩스 사령관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공조를 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발언, 북한이 한국에 대미 자주 압박을 하고 있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관계가 또 한미 동맹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런 브룩스의 주장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결단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